안녕하세요. 전병선입니다. UML 에센스 첫 번째 모듈 UML 왜 필요한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모듈에서는 우리가 왜 UML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은 복잡한 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추상화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렇게 추상화된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정제 과정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추상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추상화로서 모델에 대해서 두 번째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제 UML입니다. 그래서 UML은 모델을 문서화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모델에서 코드를 생성하는 다음 단계로서의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어, 세 번째에는 다음 단계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UM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과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잡한 업무를 이해하기 쉽도록 추상화하고 이렇게 추상화된 업무를 구현하기 쉽도록 정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도메인, 비즈니스 도메인의 요구사항을 추상화해서 분석 도메인, 애널리시스 도메인을 만들고 정의하고 또 이런 분석 도메인으로부터 설계 도메인과 실행 도메인을 차례차례로 이제 정제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추상화, 즉 abstraction, 추상화한다는 것은 내부의 복잡한 사실을 감추고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업무 도메인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시켜서 이해 당사자들이 시스템이 무엇을 구축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코드 중심적인 그런 개발 방법인 것이죠. 프로젝트에 투입된 많은 개발자들이 무엇을 개발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부분적인 단위 코드 개발에만 집중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전체의 구조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코드 작성 중심적인 접근 방법이 주류를 이루는 경향은 비단 개발자들의 문제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개발 기간과 비용,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문서 작성 중심의 설계 과정을 용인하지 못하는 프로젝트 관리 방식에서도 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추상화를 하는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이제 실패하기 쉬운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상화 그 자체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시스템 코드로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높은 수준의 추상화에서 낮은 수준의 추상화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정제, refinement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제라고 하는 것은 추상화된 사실의 내부를 펼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림에서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을 추상화해서 이게 좀 단순화된 상태로 변화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추상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추상화되어 있는 것을 펼쳐내서 실제 이제 구현이 가능한 형태까지 이렇게 내부를 펼쳐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이런 복잡한 업무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되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만 추려서 정의를 하고 모델로 만들고
그렇게 이해된 시스템을 이제 실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제 더해져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정제 시스템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델은 회화, 조각, 사진 등 예술상의 모방의 대상물 또는 인물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또는 이제 건축에서는 설계와 시공간 간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정한 축소율에 의해 만들어진 모형, 이것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델이란 실제에 단순합니다. 실제를 단순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발하는 시스템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모델은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시각화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시스템 구조 또는 행위를 명세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구축할 때 안내해주는 템플릿 역할을 제공해주고 또 결정사항을 문서화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구현하는 추상화된 업무의 모형이 바로 모델인 것이죠. 그리고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 즉 실제 업무의 추상화 과정이 됩니다. 하나의 모델 안에는 같은 시스템의 여러 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는 유스 케이스 뷰, 인터랙션 뷰, 클래스 다이어그램 뷰, 또 상태 머신 뷰 등 이런 여러 가지 뷰가 UML 언어로 작성이 돼서 시스템을 기술하게 됩니다.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건축 설계도가 어떤 뷰에 따라서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모델 안에는 정적인 뷰와 동적인 뷰가 있습니다. 이 정적인 뷰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에서 시스템의 정적인 스냅샷, 즉 어떤 상태, 어떤 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적인 뷰를 구조 모델, 스트럭처럴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적인 뷰는 시스템의 동적인 행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모델, 즉 동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스템은 이렇게 정적인 뷰와 동적인 것, 구조적인 것과 동적인 것, 이렇게 이것들이 함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시스템을 표현할 때, 특히 이제 모델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정적인 뷰, 즉 구조적인 모델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동적인 뷰도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도 따지고 보면 이 추상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계어는 0과 1을 조합하여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것은 기계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명령이지만 사람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이제 어셈블리어인 것이죠. 어셈블리어는 기계만이 알 수 있는 명령을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명령으로 대체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01001100이라는 명령이 있다면 이것을 갖다가 MOV라고 하는 명령으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셈블리어는 여전히 사람보다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명령입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3세대 언어인 코볼이나 포트란, C 언어 등 이런 언어가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C++와 자바, C# 등의 객체지향 언어 또는 SPECJ와 등과 같은 이제 관점지향적인 언어로 발전하는 것이죠. 이런 언어들은 기계가 이해하기 쉽다기보다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대로 추상화된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작품이죠. 이 그림은 이제 중세 시대 문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달과 해를 창조하고 식물을 창조하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이제 위대한 걸작품, 예술작품으로서 가치도 있지만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다음 단계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언어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코드로 작성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모델은 즉 코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런 개념의 모델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런 모델은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하는 문서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모델이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따라서 애써 작성한 모델과 전혀 맞지 않는 소스 코드가 작성이 되고 단순히 산출물을 제출하기 위해 다시 소스 코드로부터 모델을 생성하는 불합리한 작업들이 반복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개발도가 제공하는 변환 도구를 사용해서 모델로부터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모델이 단순히 문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델로부터 소스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순공학, 즉 forward engineering이라고 하고 소스 코드로부터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역공학, reverse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음에 좀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UML은 시스템을 위한 표준 범용 시각적 모델링 언어입니다. 지금 여기 예외서와 같이 우리가 작성한 UML 모델은 자바나 C샵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직접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UML 언어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함으로써 시스템을 추상화하고 정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델을 작성함으로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모델 기반 개발, MDD, 모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UML의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